수십 년 동안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혀 정부부터 중견건설사, 소형건설사, 개인 등 너나 할 것 없이 전국에 빈 땅만 있으면 무분별하게 지어대어 전 국토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천국이 되어버렸다. 공동주택은 인구 감소 및 인구의 노령화와 맞물려 미분양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며 사람과 마찬가지로 건물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하여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만 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도래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대세일 터인데 이게 만만치 않다. 개인 주택과는 달리 노후화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단지에는 한 건물에 주인이 너무 많고 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여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부터 엄청난 돈이 요구되는 것까지 찬성과 반대 양쪽으로 극렬히 갈리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 시행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시공사에서는 자재가, 인건비, 안전관리비 급등에다 고금리 등 이유를 덧붙이며 재건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것도 당장 공사를 해야 이 정도 가격의 공사가 가능하고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리스크도 많고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는 말을 덧붙인다. 정부 및 방송 등에서도 공사비 급증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의 폭등, 고금리,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 공사비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오른 것 때문이라 분석하고 이는 향후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부동산 가격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문구까지 곁들이며 이미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여 모든 돈이 집에 묶여있는 조합원 및 분양받은 소비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모두가 뉴스에서 본 얘기들이다. 이러면 왠지 아파트를 사야만 할 것 같고 지금이 적기인 것 같고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정말 소비자를 우롱하는 논리이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땅은 거의 그대로 있어 부지 구입 비용은 없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건물 철거와 신축 공사비인데 기껏 새 건물 짓자고 집값만큼의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조합원은 없다. 그리고 거액의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사는 살던 집을 다 부셔버린 다음에 하는 짓거리가 공사 지연과 공사 중단, 급기야 유치권까지 내세우며 시공사 책임은 없다라며 끝없이 조합원 및 소비자들을 급박하며 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조합원과 수분양자들은 대안이 없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개발을 위한 수주 로비 자금, 시공사에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한 조합의 운영비, PF 연체이자, 사업 연장에 따른 지연이자, 광고 홍보비, 인허가비, 변호사 자문료 및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과 하자 보수비 등, 그리고 건설회사의 말도 안 되는 경비와 일반 관리비, 그리고 건설사 이윤까지 모두 조합원과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고 건설 마감자재도 수입산이라며 건설사 마음대로 비싸게 책정하는 등 작금의 현실에 대해 모든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분양가 및 분담금에 대한 검증 및 강제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있고 뉴스나 신문지상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누구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인지 원천부터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총 공사비를 8천억 원에서 1조 4,500억 원으로 인상 요구, 조합원들이 거부하자 공사 중단. 상계주공 5단지의 경우 가구당 분담금이 5에서 6억 정도, 여기에다 GS건설이 제시한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 공사비가 더 오를 가능성 때문에 조합원 투표를 거쳐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자 이젠 거꾸로 계약을 맺은 GS건설이 사업 취소로 인해 조합의 사업비 대여금으로 사용된 입찰보증금 50억 원과 사업 손해배상 10억 등 60억을 내놓으라 소송 제기. 은평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 현장의 경우 조합 내분으로 공사비 1,800억 원을 주지 못하자 현대건설은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고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서대문구 부가 현삼구역 재개발 단지 2011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15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GS건설과 롯데건설에 지급할 정비사업비가 당초 8,200억 원에서 4배 상승한 3조 3,600억까지 치솟았고 평당 공사비도 300만 원대에서 현재 750만 원으로 치솟는 등 분담금 폭탄 및 조합 지도부의 비리 등으로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시공사 변경 등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신반포 27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시공사 선정 유찰되어 평당 908만 원에서 958만 원으로 상향하여 재입찰 진행하였으나 또다시 유찰, 잠실 우성 4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시공사 선정 2차례 유찰되어 평당 760만 원에서 810만 원으로 상향하여 3차 재입찰 진행할 예정.
조합원들은 시공사들이 서로 경쟁 안 하기로 입을 맞춘 게 아니냐며 담합 의혹에 답답해하고 고충을 토로하지만 다른 시공회사를 찾을 길이 없기에 대안이 없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재개발 재건축은 이 황금알을 한 번에 다 꺼내 먹어버린 탓에 황금알은커녕 보통 알도 못 낳고 거꾸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였다. 시행사 및 시공사는 계약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공사비 원가를 초과하더라도 책임지고 최고의 품질과 소유주에게 제시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한 사업 제안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제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4년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4,874호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은 11,867호로 2023년 1만 가구 돌파한 이후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당첨만 되면 로또라며 미계약분 3가구 모집에 총 101만 3천여 명이 신청해 33만 7천 대 1이란 미친 경쟁률을 세간에 보란듯이 내보이며 끝없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기레기 언론은 여기에 편승하여 신고가라며 소비자들을 자극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된 이후 시행사 및 시공사는 공사비가 껑충 뛰었다는 자기들만의 이유를 들어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하며 연일 최고치를 갱신시키고 있고 여기에다 PF 사태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감소되어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다며 근거 없는 무자료, 무정보를 회사 기밀이란 이유로 분양가만 잔뜩 올려놓고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고 있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에서 당첨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점차적으로 미분양 해소에 참여하면 투자 심리가 돌아서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다. 라며 밑도 끝도 없는 편한 말로 이 사태를 진단한다. 요점은 여기에 있다. 그동안 정부와 투기꾼들에 휘둘린 소비자들은 쓴물 단물 다 맛봐가며 아파트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샀고 또 부동산에 대한 피로감으로 기대를 포기한 지 오래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구매층은 투기꾼과 기껏해야 아직 멋모르는 청년 세대들 뿐이다. 최상류층과 투기 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영끌한 청년 세대층까지도 모두 은행 대출을 감당할 여력이 없고 집값이 오를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사라졌고 떨어지는 집값은 그 바닥을 헤아리기 어려워 이미 원금은 다 까먹고 빚만 남아있는 상태다. 투기꾼들도 이제 사려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 계속해서 방송 및 광고를 통해 여전히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이 청년 세대들도 돈이 어디 있겠나? 기껏해야 빚내서 사야 되는데 이제 아파트에 대한 희망은 없다.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다. 아파트를 사는 건 정말 쉽다. 아파트는 사는 것보다 파는 게 어려운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돈이 없어도 은행에 가서 아파트 산다고 하면 아주 쉽게 공짜인 것처럼 돈을 빌려준다. 그러나 이 쉬운 걸 조심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는 따지고 또 따져 현장 확인은 필수이고 집 안방까지 들어가 속속들이 알아본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 항상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다급한 법이다. 전문가라는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100% 확신이 들 때 그때 집에 투자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고 상품성이 뛰어난 입지라 할지라도 시공사가 책정한 공사비와 분담금이 적정한지 주변 시세 및 실거래가를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따져야 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공문이란 형식을 빌어 건설업 관계자들에게 표준계약서를 배부하고 세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비 근거를 확실히 하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공문은 말 그대로 허망한 공문일 뿐 시행사 및 건설사들은 공사하기 전과 공사에 들어간 이후 태도는 180도 바뀌고 있어 시행사와 한통속인 시공사는 공사하기 전에는 역세권이니 최고의 입지니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게 해놓고 공사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 태도가 180도 바뀌어 갑노릇을 한다. 진짜 부자들과 진짜 전문가들은 이미 아파트의 단꿈을 접은 지 오래라. 벌써 다 처분했고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빠져나오려 하는 판에 소비자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아파트에 뛰어드는 헛꿈을 꾸지 말기를 바란다. 총선이 끝난 후 4월 PF 건설사 위기설이 나도는 요즘 소비자들은 실리를 챙겨 아파트에 투자할 돈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잘 먹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모든 아파트는 원래 목적에 맞게 적정한 가격이 매겨진 서민 아파트가 되었으면 한다. 경제연구소 RTI였습니다.